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과학보다 앞선 성경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과 숲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로 집에 많이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또 투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숲속에 푹 빠져 계시라고 경상도 사투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모라카노라는 그 표현이 있죠. 이것을 한자로 하면 모락하노거든요. 이것을 잘 풀이하면 즐거움을 도모하니 어찌 늙으리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감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한번 숲속에 가셔서 삶의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공자 선생님의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공자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흙수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생김새가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참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한국적인 정서가 참 그리워서 우리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즐겨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따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르지 못한다. 오늘의 핵심은 이 락자입니다. 락. 여러분, 즐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끌리는 것이고, 락이라는 것은, 즐기는 것은 그 속에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한번 가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한번 즐겨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과 과학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자로 읽는 숲의 영적과 치유의 의미를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휴식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저희 쉼터에 오시면은 항상 생각하는 한자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쉴 휴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숨쉴 식자인데 숨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 스스로 자자를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코 자자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한다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사람이 나무 옆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이게 바로 휴식의 의미인데요. 이 휴식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숲속에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람 인자와 그리고 산자가 있는데 신선선자죠. 신선이 무슨 뜻일까요? 신선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을 쉬면서 숲속에서 깨달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즐김을 통해서 그 속에 푹 빠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산과 나무의 모티프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에서부터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열십자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열십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면 나무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지금 푹 빠져있는 그 숲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냥 나무 이야기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딱 건강 강의만 하게 되면은 제가 뭔가 좀 항상 빠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과 또 과학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온전한 영적인 또 신체적인 쉼과 치유를 체험하는 말씀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도시에 사는 유방암 환자들의 그 자연세포 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항암 보조적 산림 치유라는 좀 거창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도시에 살다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 환자들이 숲속에 갔을 때 자연세포 독성,
모든 그 사람들은 그 몸속에 혈액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세포가 있거든요.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그럽니다. 천연 살해세포 혹은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 이 자연세포가 더 강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게 독이 되냐면 암에게 독이 된다 하는 것인데 바로 숲속에 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집에 갇혀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속에 갇혀서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찾으시고 나무를 찾으시고 숲을 찾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특별히 유방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유방암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과 그 살림치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살림치유 정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라고 느껴지십니까? 복잡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이건 참 복잡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도시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사람이 지나쳐도 우리는 인사도 안 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가 많으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인상이 찡그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나가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이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는 엄청난 의미로 느껴지는 그림인데요. 저는 이 화가가 누군지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아들이 있죠.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죄다 얼굴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다는 거죠. 얼굴을 잃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들 그 정체를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냐 한번 보시면 며느리는 반쪽은 어둡고 반쪽은 밝아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 그나마 조금 밝은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두워지나 봐요. 그렇게 묘사가 됐고 또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또 얼굴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눈총을 쏘는데 눈도 없고 그냥 안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시때때로 그 며느리의 못마땅한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지 하여튼간에 안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속만 푹푹 썩는 그 남편 혹은 이제 이 시어머니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 아마 공통적인 질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갑이 누굴까요? 그래도 이 한국 정서로는 갑이 시어머니죠. 그렇죠? 시어머니. 딱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교장 선생님 혹은 뭐 이렇게 딱 그 뭔가 좀 주시를 하는 그런 그 시어머니라서 갑이 이제 시어머니고 을 역할을 하는 며느리가 아마 우울증과 암에 걸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본인이 또 우화가 터져가지고 우울증과 심장병에 걸리고 그 사이에서 고생하고 담배를 피는 그 아들 또 그 남편의 모습은 우울증과 담배를 피니까 폐암 그리고 폐암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각종 암을 다 불러일으키는 담배 연기를 맞으면서 과연 이것이 한국 유교 문화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그 따스한 보금자리인지 아니면 늪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구도가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약자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자는 유방암에 걸려서 찾아오는 며느리입니다. 알고 보면 우울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셔야 되냐? 숲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그 아주 골치 아픈 늪에서 빠져나와서 산속의 그 숲으로 오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고 암덩어리에 비해서 자연살해세포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암세포를 지금 물어뜯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만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암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처럼 암덩어리가 무너지지 않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부터 이제 숲속으로 가서 하루에 한 40분에서 2시간까지 산림욕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Natural Killers, NK라고 나오죠. 자연 살해 세포의 숫자가 319에서 444로 증가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숲속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perforate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로 perforate이라는 단어 아시죠? 구멍을 뚫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그 약자인데 perforin 하면 구멍을 뚫는 단백질.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 natural killer, 자연 살해 세포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 자연 살해 세포의 숫자가 세포당 217에서 463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숲속에 간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군대가 더 강력해지고 군대 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늘어나요? 무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겉으로는 숲속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숲속을 거닐 때 몸속에는 이러한 암세포와 자연 살해세포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죠. 무엇이 구멍을 뚫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perforin, 창 단백질이 암의 구멍을 확 뚫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암을 뚫어놓는 단백질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 속에서 막 싸우려고 애를 쓰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숲속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암세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집살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 또 며느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어머니,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아들이 함께 가면 제일 좋고요. 따로라도 숲속에 들어가면 이분들의 창 단백질이 증가해서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숲속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꼭 가셔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숲속에 가는 것하고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숲속에 가는 것도 창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깔깔대고 웃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항상 하는 게 울든지 웃든지 그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만 아니면 깔깔대고 웃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15초 정도만 웃어도 또 어른들이 15초 정도만 웃어도 9분 동안 달리기를 한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백혈구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연 자연 살해세포가 perforin 단백질로 무장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500개씩 증가합니다. 15초 동안 웃었을 때 500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웃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이제 사이 좋은 고부 관계가 나오는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참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숲속에 가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나게 이 강의를 드리는 중에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암과 숲 그 첫 번째 시간을 요 정도로 perforin, 웃는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모습, 또 그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재밌는 암과 숲에 대한 강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